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 일주일 동안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앞전에 이제 최하단으로 보였었던 이런 부분을 좀 깨면서 좀 강하게 좀 하락한 모습이고, 거의 2300선이었거든요. 2300선을 앞전에서 좀 지켜줬었던 모습인데, 자, 이 부분을 깬 다음부터 이제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이죠. 전부 다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하락을 좀 멈춰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세계 증시 대비해서 좀 과하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강달러로 가고 있고, 뭐 국내만 강달러가 아니죠.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강달러를 갖다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좀 과하게 좀 빠진 부분은 결국은 신용 반대 매매가 좀 크지 않았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져요. 앞전에서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빠질 때 세계 증시보다 확실히 더 빠르게 빠졌거든요. 이때도 나왔었던 게 이제 반대 매매였어요.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낳고 또 결국은 투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또 투매를 던지고 손절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었고, 자, 이번에도 세계 증시랑 조금 다르게 좀 과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 구간에서도 확실히 신용 잔고가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현금을 투입할 수 없는 솔직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등은 조금 주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자,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을 준다라면은, 자, 2300 정도까지는 보여져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더 좋게 얘기를 한다면은 2370 정도가 보이거든요. 자, 앞전에 지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위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항으로 위치했었던 이런 부분들, 자, 그 부분이어서 2370 정도를 보고 있고, 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면 사실상 이거는 매우 좋을 때예요. 뭔가 미증시 상황이 좀 많이 개선이 된다, 아니면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된다, 아니면 러시아가 좀 개선이 된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한 2370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60선 정도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올라온다면. 자,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가볍게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커요. 2300선을 갖다가 지지를 했었던 강한 지지였었죠, 이때. 자, 이런 부분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2300까지는 우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 상황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이렇게 보시면은 뭐 2260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이렇게 지지가 있었던 위치가 2270 정도, 60, 70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했었던 게 2300 정도.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간다면 이 정도는 보여진다. 근데 만약에 뭐 전체적인 지표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60선 내려오고 한 이 정도 와서 23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방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웬만한 웬만한 국가들 다 보더라도 이렇게 빠진 나라가 거의 없기는 해요. 아무래도 개인 비중이 너무 크고 국내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B2, 그리고 또 이제 금리, 그리고 달러에 취약한 이런 국가 상황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뭐 지표 이제 여기는 다 박스권이거든요. 사실상 결국 크게 보는 사람들은 2000을 보고 있어요. 자, 오래전에 코로나 직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지를 여러 번 해줬던 위치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숫자다 보니까 2000이란 그 숫자가, 그래서 2000까지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긴 합니다. 결국은 2000까지 가더라도 그 전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주고 그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 안에 이제 세계의 상황이 워낙에 급변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과하게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반대로 이제 미증시를 볼게요. 뭐 국장 이거를 잠깐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이제 6월 말 7월쯤에 6월 말에 이제 빠졌었을 때 2300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지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러고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죠. 자, 하지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지켜주던 위치를, 그 하단을 지금 마지막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이런 위치들도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자 여기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 증시가 어떻게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세계 증시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를 좀 지켜내고, 얘네도 좀 과하게 빠졌거든요. 지금 과한 정도로 좀 빠졌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돌려준다라면은 사실상 국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위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 미장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봐야지 알아서 이거에 따라서 확실히 방향이 확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살려놓거나, 자 여기서 이걸 깬다라면은 확실히 아무래도 투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 없어요. 미국 이제 8월 PCE죠. 결국은 CPI가 낮게 나오면서 이제 이미 빠졌기 때문에 PCE 때문에 또 빼기는 어려웠어요. 왜? 이미 CPI를 통해 가지고 8월달 데이터들을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E도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변동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결국 애플 쪽 이슈로 좀 애플 그리고 대형주들, 미국의 이제 큰 기업들 이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 감소 때문에 아이폰 생산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애플이 뭐 얘기했던 걸로는 뭐 증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건데 뭐 이런 식인데, 자 어쨌든 근데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이래요. 올 하반기 아이폰 14 신제품을 증산하는 계획에서 최대 600만 대를 감산하기로 했다. 결국 이 얘기 뭐냐면은 애플도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했던 거고, 자 애플이 이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업체를 통보를 했다. 이거는 뭐 진짜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자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스마트폰 뭐 9천만 대를 생산한다는 목표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빠진다고 하니까 결국 경기 침체 아니냐, 아니면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회사 이익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애플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장을 좀 많이 눌러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컸었던 이슈가 영국이었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 국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어요. 긴축을 하고 있고, 긴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돈을 갖다 들이붓는 양적 완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근데 그게 양적 완화를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너무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너무 과하게 올랐죠. 너무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못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영국 정부에서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장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은 영국도 긴축 방향은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국도 1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자, 결국은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야지 이제 달러랑 이제 어느 정도 동등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긴축보다는 긴축을 한 달 정도 딜레이를 했고요.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선회를 했어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뭐 새벽에 일어난 일이어서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었고, 이걸 결국은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안 컸던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상 이게 터졌으면은 좀 컸죠. 어떻게 보면은.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연기금 레버리지 투자가 있어요. 그 LDI 규모가 2,460조 원이에요. 자,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는 얘네들도 레버리지 투자예요. 지금 한국도 뭐 반대매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반대매매는 내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2,460조를 가지고 있는 그 영국에 대한 이걸 반대매매를 때린다고 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국채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던진 거에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야 되는데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나선 거고, 자 장기 국채 금리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진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진콜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반대매매예요.
자, 그래서 연금자산운용사들 이거 반대매매 나올 수 있다. 그 규모가 2460조다. 근데 2460조가 나와가지고 반대매매가 나오죠? 그럼 국채금리 더 올라요. 그러면은 추가 반대매매 나올 분량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오르고, 그럼 또 오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에서 전부 다 매입하는 식으로 이제 긴급 처방을 했다. 근데 이걸 매입한다는 게 결국은 양적 완화거든요.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게 국채를 다시 뱉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터졌을 때는 더 큰 폭탄 같은 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선 긴급 처방으로 땜질을 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이제 무제한으로 사들인다고 했거든요. 자, 어느 정도 계속 안 잡히면은 영국 정부에서 이거를 무제한으로 계속 사들여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거 양적 완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세계 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결국 긴축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내용을 10월 초에 할 것을 10월 말로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10월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자, 국채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정상화를 좀 나름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10월 말부터 다시 긴축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니 자, 이런 부분이 좀 터졌으면은 결국은 유럽발 이제 시스템 붕괴 뭐 이런 것 쪽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큰 거를 잡은 거는 뭐 이런 방향으로 돌렸다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이제 뭐 양적 완화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시장이 좀 돌려쓴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 채권 매입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지, 이걸 갖다 뭐 시장을 갖다 이제 긴축을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었다. 자, 뭐 간단하게 표를 보면은 30년물로 봤을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급등이 나왔어요. 결국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자, 마진콜 나오기 시작하면서 2,400조 원이 이제 여기서 터지게 되면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그럼 2,400조 원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겠죠. 지금 저기 보이는 거는 이 위치, 이 근처 위치에서 2,500조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더 올라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마진콜 터지는 거는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 매매처럼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예 못 막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잘라내고,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선 눌러놓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지나가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 정부가 좀 생각한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사들인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오르기는 당분간은 힘들어요. 당분간. 근데 10월 말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때 됐을 때 어느 정도 잡혔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영국같이 경제적으로 좀 탄탄한 곳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이탈리아도 비슷하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터진다면은 솔직히 좋지는 않거든요, 많이. 결국 저 영국의 붕괴가 유럽의 붕괴로 나올 거고, 결국 유럽의 붕괴가 세계 경제로 붕괴로, 결국 시스템 붕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어서, 자, 이거는 막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봐요, 우선 당장은. 자,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자, 그래가지고 650파운드 뭐 100조 원 가까이 이제 긴급 장기국채 매입에 나선 것이다. 결국은 연금, 기금, 운용사들 현금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즉시 매각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 매매 나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한 번에 나오게 되면은 저게 잡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지니까 그걸로 우선은 쉬게 해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간 벌기죠. 자, 이 시간 벌면서 그러니까 과매도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국장 같은 경우에도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과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커트를 지금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썼어요.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LDI를 통해 가지고 1파운드로 4파운드에 4배 정도 이제 땡길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런 투자가 있었는데, 고수익으로 지금까지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좀 정부 투입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부분은 우선 한 차례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년 채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좀 과하게 올라오면서 그걸 잡아내리는 모습인데, 결국은 30년 같은 경우가 제대로 잡힌 것 같고 10년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단 덜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조금 내려놓는 모습이고, 자, 그와 동시에 이제 파운드가 무너지면서 파운드가 이렇게 무너졌죠.
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막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LDI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투입이 된 거고, 자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운드도 조금 진정은 됐어요. 자 이렇게 진정이 됐으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나름 올라가던 부분을 조금은 진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뭔가 분명히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사 하나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자, 뭐 영국 다음 이탈리아, 이거 제목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킹 달러죠. 어떻게 보면 킹 달러인데 거기에다가 킹 GDP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나우 GDP라는 곳이 이제 그 예측하는 곳인데, 자, 나우 GDP에서 예측을 했을 때 3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록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어디 썼더라? 네. 자, 3분기 마이너스 GDP였거든요. 미국이 성장할 가능성이. 자, 근데 이번에 나우 GDP에서 나왔던 게 2.4%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왜 2.4%까지 올릴 수 있었냐라는 그 부분이에요. 자, GDP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3분기에 2.4%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GDP를 0.3%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예상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2.4%까지 올렸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FOMC에서도 미국 시장 전망치를 갖다가 1.7에서 0.2로 내린 거랑은 확 달라진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내리는 상황인데 얘네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냐?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맞췄던 공신력이 있는 수치거든요. 자, 이전에도 오차 범위가 0.3%까지밖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팬데믹 이전에도. 그 전에 굉장히 잘 맞췄던 애들이고, 자, 그리고 2분기 전망에서도 자, 대부분 이제 월가에서 플러스를 예상했지만 얘네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것도 맞았죠. 그만큼 굉장히 잘 맞추는 애들이에요. 월가보다도 더 잘 맞췄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잘 맞추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예측치를 8배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3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0.4%에서 1%로 증가했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자, 소비가 줄지를 않았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개인 소비가 줄지 않으면 이거는 침체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증시로 보면 악재죠.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가 탄탄하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분기 실질 민간 국내 총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7.6. 그러니까 투자하는 부분이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침체가 오고 힘들어지면은, 근데 침체하는 게 마이너스 4.2로 개선이 됐어요. 그만큼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좀 양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자, 기업들이 양호하다는 거는, 근데 이거 미국 기업들이에요, 전부 다. 자, 기업들이 양호하다는 거는 결국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금리를 더 올려도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 2%를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지금까지. 자,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갖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이 속도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GDP가 더 좋을 거고, 개인 소비 지출도 더 좋을 거고, 그리고 국내 총투자 증가율도 이런 식으로 개선되고 있고, 자, 이러면은 여기에 속도를 더 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단 하나 좀, 뭐 이쪽에서 얘기가 좀 벗어나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럽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잡음들이 슬슬 나와요. 미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서 얘네들이 조금은 돌려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스템 붕괴로 가면 미국도 타격을 입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안 나오도록 어느 정도는 순회를 할 수 있다. 근데 결국 방향은, 긴축 방향은 계속될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혼자서 이제 좀 잘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고,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막 맞춰보려고 하는데, 자, 그걸 따라가기에는 다른 국가들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런 곳에서 잡음이 나올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그래서 GDP 전망에서 이제 순 수출 기여도도 1.1에서 2.2%로 뭐 수출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데이터가 좀 이렇게 좀 생각지 않게 좀 나왔어요. 자, 이거를 꺾으려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이런 게 좀 확 꺾여줘야 되는데 뭐 확실히 침체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저런 속도로 못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고 또 여기서는 엔화 쪽 얘기가 있는데 엔화 쪽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킹달러 하기 때문에 지금 킹달러 해가지고 사실상 미국에서 영국 주택,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있는 웬만한 주택들, 일본에 있는 주택들을 갖다가 좀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만 봐도 파운드를 보더라도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1.4불 하던 게 거의 1불 가까이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이야 잠시 멈췄지만 1불까지는 맞춰질 가능성도 높아요. 자, 1불까지 맞춰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40%의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냥 달러는 가만히 있으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영국 집값들도 대충 한 2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로 이득 본 게 한 40%, 거기에다 런던 주택으로 20%또 빠져. 그러면은 대략 60% 이상, 거의 반값 이하로 지금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사들이는 것 같아요. 자, 뭐 8년 전에 이제 860만 달러였던 집이 지금 현재 400만 달러만 산다. 반값 이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기준이에요. 나는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가서 이제 들이부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킹달러가 계속되면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달러가 더 달러가 올라갈수록 얘네들이 돈을 뺀다라는 기준을 이제 넘어서는 기준이 나왔어요.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지금은 달러를 들고 와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한국 주식을 사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이 줄고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미국인들이나 이런 달러를 가진 곳에서 투자를 하기 되게 좋은 여건이 됐죠. 한국 국장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주식이 빠진 상황에서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를 가진 친구들이 지금 와서 사면 반값 이하로 삼성전자를 살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반값 이하도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으니까 뭐 거의 9만 원에서 거의 지금까지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 빠졌다고 보면은 그 반토막에 거의 또 한 40% 이상 달러가 올랐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더 달러가 올라간다라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근데 우선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 정기회의. 자, 아무래도 침체를 반영한 듯한 지금 국제 유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얼마지? 지금 WTI가 대충 80불 하네요. 80불 하는데 이게 한때 70불도 막 갔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막 70불대, 여기 80불 이하에서도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감산할 가능성은 높아요. 지난번 감산은 사실상 바이든이 요청했었던 10만 배럴에 대해서 그냥 되돌리는 그런 감산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자, 감산을 하는데 거의 뭐 100만 배럴 가까이 이제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돌기는 해요. 그만큼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인플레 잡고 있었던 인플레가 또 다시 안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 분명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나 식품 쪽에서 빠져줘야 되고, 에너지는 그냥 이제 80에서 80불대 그냥 쭉 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에너지로 빼기에는 오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이 남긴 남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이제 감산을 하고 그게 유가가 얼마만큼 이제 반등을 하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감산량이 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침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 다시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게 9월 하루 감산이 이제 10만 배럴. 바이든이 와서 이제 증산해준 게 10만 배럴이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토해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의미 없었던 건데, 자, 이번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최소
50만 배럴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0만에서 100만 배럴 정도 사이가 될 건데, 자, 50만 배럴이면은 이미 100만 배럴 생각했기 때문에 50만 배럴이면 양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수치 정도, 그냥 그렇게 유가도 안 오르고 그냥 버텨주는 정도일 것 같은데, 100만 배럴이면 좀 충격이 좀 와서 아무래도 유가가 좀 오를 수도 있고, 유가가 좀 오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인플레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러고 고용 지표죠. 그러니까 이번 주 봐야 될 게 저 오펙과 지금 고용 보고서예요. 자,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여기서 연준이 얘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률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뭐 시스템 붕괴로 가면은 뭐 낮춘다 하더라도 이건 다 문제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결국은 이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거는 고용 보고서에 얘네가 봐왔던 지표들 뭐 근데 GDP가 워낙 좋게 또 이렇게 예상치를 막 때려버리니까 솔직히 좋진 않아요. 자, 근데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막 실업이 좀 많이 좀 터지고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미국도 이제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럼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길 봤을 때 자, 8월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완전 고용에 가까운 3.7% 실업률은 요지부동일 것이다. 실업률이 확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3.7% 실업률이면은 거의 다들 완전 고용 돼 있는 상태이고, 자, 이 상태면은 솔직히 미국에서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는 고용이 탄탄하고 기업들도 아직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갈 거예요. 자, 결국 9월 FOMC에 전망한 것처럼 경기 후행 지표죠, 실업률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나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결국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미국은 괜찮아요. 정말 미국은 괜찮은데 결국 다른 나라들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이런 곳에서 영국처럼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죠. 자, 영국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탈리아는 근데 TPI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못 따라가는 수준이 된다라면은 TPI가 작동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국처럼 튀어 오르다가 눌러주는 그런 효과는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완화 장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예전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지고 그냥 죽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TPI 작동해가지고 영국처럼, 영국이 정부가 개입했던 것처럼 EU에서 개입을 하면서 이탈리아를 다시 한번 살려놓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이게 계속되면 안 되니까 이게 빨리 잡혀야 되는 거는 확실해요. 결국은 그 얘기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분명히 이거는 낮춰야 돼요. 뭐 50bp 아니면 25bp 잠깐 좀 속도를 올리긴 올리되 좀 속도를 갖다가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 나와줘야지,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아니면은 개도국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 맞출 수 있는 속도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번 주에 좀 여기 연준 의원들이 좀 발언하는 게 좀 많거든요. 좀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저기 발언할 그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선가 언급이라도 좀 괜찮게 된다라면은 좀 매파적인 곳에서 이제 좀 비둘기파로 이런 속도를 좀 맞춰줘야 된다, 세계 경기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면은 정말 다행일 거는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에 지금 터질 만한 악재들이 좀 있기는 해요. 자, 결국 여기서 얘기하죠. 금융 시스템 리스크예요. 여러 곳곳에 지뢰밭 상황인 페드 인사들도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걸 인지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지금 터질 게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금 물려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들은 정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유로 전체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인지를 하고서 얘네들도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자, 뭐 페드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 뭐 이제 부의장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에 조절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최근에 계속 매파적으로 나왔죠. 미국 인플레이션 2% 내릴 때까지는 금리 인상 그냥 속도 조절 없다. 만약에 우리가 뭐
고용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면 지표를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으면 계속 달려가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세계를 좀 돌아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그게 이번 주 중에 좀 연설이나 이런 데서 좀 나올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한국은 좀 다행이에요. 유럽에 지금 웬만한 국가들이 저런 식으로 터지고 있는 게 결국은 CPI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돈을 많이 뿌렸던 게 회수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걔네들의 지금 CPI는 여기서도 안 꺾인 걸로 알아요. 영국이나 막 이런 애들, 독일들, 뭐 가스도 당연히 문제는 됐지만 걔네들이 거의 한 10%를 넘는 두 자릿수를 이제 막 달려가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결국 이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좀 얘네들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두 자릿수는 유럽 전체가 다 두 자릿수로 갈 것 같고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우선 연준이 좀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되게 양호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 기존에 이제 뭐 3%대에서 지금 한 5%? 뭐 시장에서는 뭐 물가 많이 올랐다고도 얘기하죠. 근데 뭐 실질로도 저도 많이 느끼는데 물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 숫자로 보면은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정말 되게 양호하다 다행이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자 문제는 결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 환율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사서 가져와서 중간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다시 되팔아 먹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결국은 가져올 때 환율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수출 적자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환율 때문에 결국은 환율은 진정을 시켜줘야지 기업의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휘청휘청하게 될 거고 자 이걸 잡겠다고 금리를 또 올렸죠. 기업들이 금리 때문에 지금 투자를 받은 곳들 그리고 뭐 시비, 채권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 이자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자, 기업이 그 이자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죠. 그 이자도 힘든데 자, 환율까지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우선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CPI도 괜찮기 때문에 환율만 좀 우선 잡아주면은 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뭐 영국이 저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언제 이게 꺾일지도 모르고 그나마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 할진 모르겠어요. 하면 참 좋은데 자 한미 통화 스와프 결국은 이게 무조건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만 되는데 이거 뭐 만지작거린다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 얘기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제는 구두 개입인데 그게 자 전에는 구두 개입이 통했어요. 구두 개입 되면은 달러 환율 막 오르다가 꺾여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꺾이고 또 구두 개입하고 근데 요즘은 아무리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해도 구두 개입을 해도 안 꺾여요. 지금 거의 꺾이려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 낮에는 조금 꺾이긴 해요. 낮에는 막 얘기를 하니까 막 계속 쏟아부으니까 낮에는 좀 꺾이는데 장 끝나고 이제 한 저녁 6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달러 올라가죠. 지금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통화사업화가 될 거냐 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이제 CPI도 그래도 좀 잘 방어하고 있고 거기에다 달러까지 방어가 되면은 괜찮게 가지 않을까 좀 잘 버티는 그런 또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해요.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환율과 인플레 결국은 근데 인플레는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 적게 올라가긴 했어요. 타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 타국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결국은 환율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금통위를 열까 환율 잡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냥 통화스와프 하나 아니면은 금리를 갖다가 미국이랑 미국 이상으로 막 올려가지고 원래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더 높았거든요.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더 낮잖아요.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더 빠르게 막 올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크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 투자가 좀 큰 나라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계대출도 크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비트도 좀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되는 게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50bp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올해 또 50bp 가능성 요까지는 솔직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75bp에다가 50bp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이
자, 근데 이랬을 때는 문제나 잡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봐요. 50, 50이. 그래서 올해 1% 정도 또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시금 통일을 연다는 거는 너무 지금 위급하니까 연준이 이제 긴급회의 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 건데 이거까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자, 이번 달에 어차피 금리 올릴 거기 때문에 굳이 임시금 통일까지 열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불안을 갖다가 줄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주 그냥 볼 거는 쭉 보시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뭐 이렇게 연준 이사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어요. 여는 총재 연설도 좀 있고 이런 데서 좀 얘기준이 좀 나와주면 좋겠고, 자, 여기도 여는 총재 연설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오펙 정례, 이게 100만 배럴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배럴이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수요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간 실업률 이거 청구 건수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어차피 바로 그 다음에 나올 이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9월 전체에 대한 고용 지표고 신규 취업자랑 실업률 좀 강하게 나오죠.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신규 취업자가 확 줄고 좀 망가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연준도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다 보면 되게 애매한 게 악재인 것 같은데 이걸 악재를 갖다가 해석 안 하고 다시 이걸 또 호재로 해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침체 방향으로 좀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줘야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게 좀 나와주고 좀 망가져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좀.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여기 또 연은 총재 연설, 자, 여기도 연은 총재 연설, 자, 이런 연설들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분명 여기서도 영국이나 유럽 쪽 지금 위기인 상황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럽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유럽이 죽으면은 세계가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이거를 연준이 모를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매우 강한 매파적이었다면은 행여나 저 부분을 인지를 한다면은 약간은 비둘기파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 고용 보고서 이건데, 자, 뭐 이거 속도 조절할지. 근데 뭐 취업자 수는 조금 둔화는 했다고 하는데 실업률은 전월 수준을 전망을 한다. 얼추 비슷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거 고용 강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다시 지수 뭉개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좀 이거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약간이라도 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자, 그리고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거 오펙K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러시아 쪽으로 얘기를 와보면은 러시아가 그 투표를 진행을 했죠.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합병하는 거를 투표를 했는데 뭐 투표가 뭐 말도 안 되는 투표였지만 어쨌든 합병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러시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 지역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우호국 약간 이런 그런 쪽을 지원 나간 거였어요. 사실 이건 전쟁이라고 러시아는 표현을 안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도와주러 간 거고 자기들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왜? 지들 땅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합병을 시켰어요. 결국은 이게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 선언 하루 만에 요충지를 탈환 당했죠. 자, 어디였더라? 두 글자였었는데 리만. 예, 도네츠크 주의 리만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다. 이거 우리 땅이다 했는데 이걸 갖다가 탈환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탈환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해 왔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은. 자, 저걸 가져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푸틴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자기 나라 땅을 갖다가 건드리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끝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리만을 갖다가 쳤고 그걸 갖다가 가져갔는데 언제든지 사실상 전술핵이나 핵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큰 악재고, 만약에 여기서 핵이 날아간다, 핵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최악으로 가겠죠. 근데 설마 그럴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핵 선례는 미국에 있다. 니네도 쓰지 않았냐.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핵 사용 시에는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 결국은 좀 어마어마한, 어쩌면은 정말 좀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 얘가 리만을 지금 뺏겼는데 아직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리만을 갖다 뺏긴 다음에 뭐 국무부 장관 비슷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맨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뺏긴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냥 포위될 것 같아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당장 핵쏠 가능성은 아직은 없지 않냐. 그리고 뭐 CNN이나 여러 군데 이런 데이터들 봐도, 내용들 보더라도 당장 핵쏠려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는 않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최악으로 가면은 안 되는데, 사실상 합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최악으로 갔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의 전쟁은 G20에서 뭔가 좀 나와주지 않겠냐. 11월이죠. 자, 이때 뭐가 좀 나와주고 좀 와서 좀 만나고서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전쟁이 또 1년을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식이면은. 자, 그리고 그러면은 해외는 이랬는데 국장은 어땠냐 라고 보면은, 자, 한방놀이다 뭐 훅갈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흘간 반대매매가 1000억에 육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대매매를 다들 피하겠다고 팔긴 팔았을 거예요. 장중에 팔고 시간에 팔고 다 팔아요. 그걸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이만큼이었다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쏟아낸 물량으로 아침에 갭으로 무너지고 시작을 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시작하고, 그리고 장 마감되면은 하루 종일 반대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30분 봉으로 보면은 자, 1, 2, 3, 4, 5, 5일 동안이죠. 자,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갭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쭉 있다가 나름 좀 빠졌네. 너무 안 보이시나? 나름 좀 빠졌네 하면서, 자, 여기서 반등을 하죠. 하지만 여기가 한 2시쯤 될 거예요. 2시?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2시 되면서 보통 이제 한번 또 무너지죠. 여기서 1시 반 2시 이쪽에서 또 무너져요. 이때가 CFD인가 이게 나올 때예요. 이때가 그 반대매매 또 나올 때고, 자, 그 다음에 막판 되면은 좀 막판 되면 좀 오를 줄 알지만 결국은 내 신용 비율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좀 덜어야 되겠네 하면서 또 덜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또 빠졌고 뭐 막판에는 살짝 올리긴 했지만 결국 2시에서는 매번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계속 보여줬거든요. 2시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나오는 물량들이 좀 클 거고, 그리고 장 초반 물량이 좀 커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뭐 시장이 막 전날 좋으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저가 아니냐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갭 맞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매번 지금 하루 빼고 이날 빼고는 전부 다 갭 맞고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갭하락 뭐 크든 작든. 자, 결국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 반대매매 과정에서 그나마 그러면 개인들이 드디어 좀 이탈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외국인이 그나마 좀 많이 사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그렇게 미친듯이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4주 만에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 자, 2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주식을 2,6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뭐 기관도 순매수한 걸로 알아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 결국은 26일부터 했으면은, 자,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이거를 사들인 거예요. 자, 5일 내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너뜨렸을 때는, 사실상 여기를 무너뜨렸을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결국은 이거 나온 게 다 반대매매 때문이고, 그 반대매매 출현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그냥 던져주는 거, 그냥 받아가신 분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과매도로 인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 2300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자, 더 많이 간다. 뭐 시장이 만약에 막 미국 실업률 꺾어서 미국 증시 갑자기 돌아섰다, 미국 증시도 같이 돌아섰다 이러면은, 자, 뭐 한 2370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그 이상을 가려면은 계속하는 쪽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워낙에 계속 아직은 있으니까 그 이상 가기에는 우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관련해 가지고 연준의 방향이 확실히 바뀌어준다라면은 더 갈 거예요. 확실하게 돌려줄 텐데, 자, 그게 이제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초 전에 좀 그런 모습이 나올지 한번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바이든 중간 선거 앞에 바로 직전에 그게 있죠. 그 FOMC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 달 10월 달에는 별다른 FOMC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비둘기파로 이제 좀 끌어올려 놓고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투표 받을지 좀 그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오늘 미증시예요. 그리고 오늘 미증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예전에도 좀 강하게 지지받았었던 이런 위치들, 지난번 지지, 자 이번 지지, 자 미국이 여기서 이걸 깬다? 솔직히 안 좋아요. 이거는 우선은 미국은 이걸 살려내는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미국도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뉴스는 뭐 다른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 얘기는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 환율을 잡아줄 수 있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때릴 거냐, 아니면은 통화스와프 얼마만큼 해줄 거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영국발 LDI 이런 내용들은 다행인 거는 지금 당장 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제한으로 우선 한 달 동안 사준다고 하니까 터지더라도 10월 말 넘어가지고 터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악재가 터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이탈리아 터진다는 얘기하지만 이탈리아도 TPI가 작용이 바로 될 거기 때문에 바로 터지진 않아요. 한 두 번 세 번 맞으면 터지지.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들, 미국 뭐 테슬라부터 애플들 이런 애들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나름 빼놓을 만큼 빼놨다라고 봐요. 다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는 자, 고용보고서 이게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실업률은 안 좋게 나와야 줘야지만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막 실업률이 더 내려간 상황으로 막 나오고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0.1%라도. 자, 그런 거는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이거 뭐 최대 규모 감산인데 50만 배럴 정도 한다라면은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00만 배럴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타격받을지는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이 앞에 있는 이슈가 더 크다라고 봐요. 당장은 뭐 이거 올라간다고 해도 많이 올라가 봐야 90불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지금부터는 에너지로 이제 인플레를 갖다 떨구는 거는 한계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에너지가 아니고 식품이나 주택으로 이제 내려야 돼요. 결국은 자동차 쪽이나 자, 이런 쪽으로 좀 인플레를 내려야 되는 거고, 에너지는 그냥 유지만 해줘도 이제 있으면 되겠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악의 악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이제 핵을 쓴다. 이거는 뭐 그냥 다 같이 끝나는 상황이니까 더 볼 게 없죠. 이거는 자, 이 핵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은 핵이고, 그러고 나머지들은 지금 깔려있는 악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깔려있는 악재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좀 바꿔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라면, 연설이든 뭐든. 자,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와가지고 우선은 좀 방향을 좀 바꿔줘야 돼요. 아무래도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한번 돌려주고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살려주면 더 이상 반대매매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때부터 이제 좀 다시 좀 진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투매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걸로 우선 멈춰주는 게 가장 좋지 않냐. 결국은 2200선까지 올려준다라면은 웬만한 반대 매매는 거의 다 멈출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2300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도 뭐 이제 4일밖에 없죠. 이번 주 이제 4일이고, 그 다음 주도 또 10일날 또 우리가 또 쉬다 보니까 또 4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4일 정도만 좀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적 반등 나오는 4일 정도였으면 딱 좋겠네요. 우선은.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